자, 이번 문제는 삼상교류회로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R호민 6개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삼상전압이 2를 가했을 때 전류 I를 구하라. 자, 지금 I 값은 선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죠. 선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델타 결선으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 델타 결선에 또 각선의 저항값이 또 하나씩 접속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제는 델타 결선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자, Y 결선 자체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델타 결선된 이 회로를 Y 결선으로 변형을 해서 자, 한 상의 저항값을 우선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델타 결선 모양을 자, 이렇게 갖추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Y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자, Y 결선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한 상에 걸리는 저항값은 3분의 1배로 감소가 되죠. 따라서 R호민 3개를 각각 3분의 1R로 바꾸게 됩니다. 3분의 1R, 3분의 1R.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또 보니까 각선의 저항값이 또 하나씩 접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저항을 하나씩 또 접속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회로결선은 Y결선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Y결선에 지금 성간전압을 2로 주고 있고요. 자, 이때 한 상에 걸리는 저항값, 합성 저항값은 3분의 4R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선전류 I를 구하게 되면 자, Y결선의 선전류 공식은 루트 3R분의 V라는 공식으로 적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한 상에 걸리는 합성 저항값이 3분의 4R입니다. 그리고 성간전압은 2V로 주고 있죠. 따라서 이때 루트 3과 3을 약분하게 되면 바로 4R이 남고 여기 밑에 남는 루트 3을 위로 올리게 되니까 루트 3, 2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선전류 공식을 유도로 한 다음에 값을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됩니다. R 값은 3옴, 성간전압은 60V니까 4 곱하기 3분의 자, 루트 3 곱하기 60V.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바로 8.66이라는 전류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전 용량의 단위 페럿과 같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정전 용량이라는 값은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C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하량 Q 값과 자, Q는 단위가 쿨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위차 V값, 자,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자, 이 관계를 따져보면 Q는 바로 CV라는 공식으로 유도가 되죠. 따라서 이때 C를 유도를 하게 되면 C는 바로 V분의 Q가 되면서 자, 단위는 당연히 페럿이 되지만 이 단위하고 같은 단위를 유도를 해보면 자, Q는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입니다. V는 전위차의 단위 볼트죠. 따라서 볼트분의 쿨롱이라는 단위가 페럿 단위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럿과 같은 단위는 당연히 볼트분의 쿨롱이 된다. 볼트분의 쿨롱.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등가 변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지금 Y결선으로 되어 있는 회로를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자,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먼저 델타 결선으로 만들어진 요 상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상의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A상의 저항값을 구하려면 A상과 마주보고 있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지금 C점과 A상이 지금 마주보고 있죠. 그럼 C상에 C점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저항값이 3이니까 이 3을 분모로 놓게 되고요. 분모에 3옴을 놓게 되고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건 자, 3개의 저항값을 자, 돌려서 곱합니다. 1 곱하기 2 한 번, 2 곱하기 3 한 번, 3 곱하기 1. 자, 곱한 값을 분자에 놓게 되죠.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플러스 2 곱하기 3은 6이죠. 플러스 3 곱하기 1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바로 A상의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1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B상의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B상과 마주보고 있는 점이 A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점에 접속이 되어 있는 저항값은 1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모는 1이고 분자는 마찬가지 2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대로 11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C상의 저항값을 구합니다. C상과 마주보고 있는 점이 B점입니다. 자, B점에 접속된 저항값이 2옴이에요. 따라서 분모가 2옴이고
분자는 그대로 똑같이 2 플러스 6 플러스 3. 따라서 결과가 2분의 11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상의 변환값은 3분의 11, B상은 11옴, C상은 2분의 11.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달함수에 관한 문제죠. 회로의 전압비 전달함수. 자, 전압비 전달함수입니다. 입력도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일 때, 자, 모양이 T형 모양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RC 회로가 직렬입니다. 직렬일 때는 우선 전류가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전달함수를 구할 때, 자, T형 모양에서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 대 전압 관계의 전달함수는 바로 임피던스 B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입력 측에서는 R과 C가 직렬이기 때문에 R 플러스, 자, 콘덴사 C의 리액턴스 성분은 CS분의 1로 구동점 리액턴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출력 단자 전압은 콘덴사의 단자 전압입니다. 그래서 콘덴사의 리액턴스 성분인 CS분의 1로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모 분자는 모두 CS를 곱하게 됩니다. 자, R과 CS를 곱하면 RCS. 자, 그 나머지는 모두 CS를 곱하게 되면 약분이 돼서 1로 남겠죠. 따라서 그 결과 RCS 플러스 1분의 1. 간단하게 정답을 유도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계측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보다 클 때 전압계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여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되는 게 무엇인가? 자, 키워드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가 무엇이냐? 바로 배율기가 되는 거죠. 배율기. 자,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배율기입니다. 반대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분류기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배율기,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분류기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파형의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파형이 자, 구간별로 크기가 달라지고 있죠. 자, 시간 t축에 대해서 전압의 순식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0에서부터 1초까지 그 사이에서 전압은 지금 기울기가 1분의 10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자, 10t로 전압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 t가 1초에서부터 2초까지 자, 일정한 전압 10V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압은 10V가 된다. 그리고 2초에서 3초까지 자, 2초에서 3초까지는 전압의 크기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초부터 다시 파형이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바로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시료값을 구하겠기 때문에 시료값의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시료값은 루트를 씌우고 t분의 1 주기로 나누고요. 0부터 t까지 바로 전압의 순식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주기는 3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자, 적분 구간이 첫 번째는 0부터 1까지죠. 자, 전압의 순식값이 10t입니다. 10t의 제곱에 dt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는 순식값 전압이 10입니다. 자, 10의 제곱이 dt. 자, 여기까지죠. 왜냐면 자, 마지막 2에서 3초까지는 전압의 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가 없는 값이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분의 1. 자, 우선 10t를 제곱하면 100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적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3분의 100에 t의 3승으로 나오겠죠? 자, 적분 구간이 0에서 1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0의 제곱은 100이 됩니다. 자, 100을 적분하게 되면 100t가 되면서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1 괄호 자, t에다가 1을 넣어봅니다. 1의 3승은 1이죠. 그래서 3분의 100이 그대로 남고요. 자, 0은 대입해봐야 0이니까 자, 값이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t에다가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100 곱하기 1. 자, 여기까지를 계산기 입력하시면 정답이 바로 6.67V의 시료값 전압으로 유도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득을 구할 때는 먼저 입력과 출력의 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득은 입력분의 출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입력분의 출력.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데시벨.
자, 이득을 우리가 G라고 쓴다면 데시벨로 이득을 구할 때는 20로그라는 항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로그 입력분의 출력의 절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자, 우리가 이득이라는 값을 데시벨 단위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득을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얼마죠? 1mV고 출력은 100mV죠. 따라서 그 이득값은 100으로 남게 되고, 자, 이 100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20로그, 자, 상용 로그니까 밑이 10이 되겠죠? 자, 입력분의 출력은 100이 되면서, 자, 로그 100은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20 곱하기 2가 되니까 40이 되면서 정답은 40데시벨이 답으로 체크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과도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 S를 닫았다. 이 순간에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우선 RL 과도현상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자, 스위치를 ON했을 때 전류 공식을 우선 찾아보면, 자, 스위치를 ON한다 그러면 전류 공식은 R분의 2에 괄호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과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L에 걸리는 전압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L에 걸리는 전압을 이 L로 놓는다면 LDT분의 DI라는 값으로, 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유도하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L의 담자 전압을 이 식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곱하기 R분의 2 값 그대로 놔두고요. 자, 괄호 안을 미분해 주게 되면 이름 미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남고, 자, T에 있는 앞에 있는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L분의 R이 남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L분의 RT로, 자, 미분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R과 R이 약분되고 L과 L이 모두 약분이 됩니다. 자, 남는 식이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정답이 될 텐데, 이때 시간 요소를 또 T가 0이다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의 L에서, 자, T가 0인 순간에 전압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T를 0을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로 2의 0승이 되면서 2의 0승은 1이 되겠죠. 따라서 2V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V 정답은 3번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문제죠. 자, 라플라스 변환. 먼저 3UT. 자, 단위계단함수에서 3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수함수입니다. 이 지수함수 단도로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1분의 1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자, 분모를 통분하겠습니다. S, 괄호 S 플러스 1 하면, 자, 3과 곱해야 될 값은 이쪽 분모죠. 3의 S 플러스 1. 자, 그리고 2하고 곱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분모항입니다. ES. 자,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자, ES 적고 정리를 해 주시면, 자, S 괄호 S 플러스 1, 그 다음에 OS가 남고요. 플러스 3.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S 플러스 1분의 OS 플러스 3으로 나와 있는 정답, 네, 3번을 체크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비정연파에서 어떤 대칭 함수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비정연파에서 반파대칭파가 주어져 있고 정연대칭파가 주어져 있어요. 자, 정연대칭파라는 것은요, 원점에 대한 대칭파입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파. 그래서 T가 플러스일 때하고 T가 마이너스일 때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FT하고 F의 마이너스 T 값을 같게 만들려면 앞에 마이너스항을 더 곱해줘야 정연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정연대칭과 같은 보기를 찾아주면 우선 1번과 2번은 안 되고요. 3, 4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이제 반파대칭파가 무슨 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반파대칭파는 이런 파입니다. 자, 이 파형을 반주기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X축에 대해서, 자,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파형과 이 파형이 결국은 반파대칭파를 이루게 된다. 자, 반파대칭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파형을 만약에 이쪽에다가 그려준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반파대칭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주기를 이동했으니까 반주기, 자, x 플러스 파이라고 이동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f의 x의 파형과 바로 마이너스의 크기를
주어졌을 때 같은 파가 되는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을 곱해줘야 같은 거고요. 자, 반주기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플러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로 이동을 시킨다. 반주기 파이 값.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걸 찾아보면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에서 첫 번째 식이 정연대칭이고요. 두 번째 식이 바로 반파대칭에 해당하는 8을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영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값을 먼저 변형을 해야 됩니다.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자, 2의 s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럴 때 먼저 분모의 형태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요 식까지 완전제곱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s 플러스 1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요, s제곱과 2s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을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남죠? 1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5가 나와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에 4를 이렇게 더해주면 왼쪽의 분모항과 같은 식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s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를 하시고요. 자, 또 한 번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s 플러스 1 요 값을 전체 s로 취하게 되고, 자,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에 바로 s로 전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s에다가 바로 s 플러스 1항을 넣었다라는 이러한 식이 전개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바로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는 바로 복수 추이 정리를 이용하는 라플라스 변환이죠. 따라서 이걸 역변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라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가 2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2t가 되면서 바로 지수 함수의 형태를 2의 마이너스 t의 형태를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 남고 코사인 2t 남고 2의 마이너스 t항을 모두 갖고 있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과도현상의 시정수를 묻는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시정수 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RL 과도현상에서 시정수 타우는 공식이 바로 R분의 L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자, 그럼 지금 R과 L 값을 모두 줬기 때문에, 자, R은 25ohm이고요. L은 10mH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0.5가 나옵니다.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5로 취한다면 10의 마이너스 4승 초의 시정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초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N해상 대칭 회로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10상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우리가 n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2 사인 n분의 파이만큼의 크기 관계의 b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상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고 성간전압을 100으로 줬습니다. 자, 이 성간전압을 100으로 줬을 때 결과적으로 상전압 VP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VP는 결과적으로 2 사인 n분의 파이입니다. 자, 2 사인 n분의 파이. 자, n을 우리가 10상으로 줬습니다. 자, n을 10으로 취하라는 얘기죠. 10분의 파이 분의 성간전압 VL 값이 되겠죠. 자, 파이가 180도니까 10분의 180은 18도가 되는 거고요. 사인 18도가 지금 문제 조건에 0.309로 나왔죠. 2 곱하기 0.309분의 성간전압은 100V. 자, 이걸 계산해주면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161.8V의 상전압이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4단자망에서 구동점 임피던스 Z11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Z11을 구하게 되면 우선 자, V1, V2 그리고 Z11에 Z12, Z21에 Z22 그리고 나서 I1, I2를 적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Z11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일행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행행렬에서 자, V1의 값은 Z11의 I1 플러스 Z12의 I2. 자,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에서 Z11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Z11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항을 0으로 만들고,
그때 나타나는 공식이 I1분의 V1이 되겠죠. 자, 요 항을 0으로 놓기 위해서는 I2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I2가 0이라는 얘기는 2차 회로가 개방이 된 겁니다. 2차 회로가 개방이 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2옴이라는 값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자, 이 2옴이라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V1하고 I1에 대한 회로는 3옴과 5옴이 무슨 연결이다? 직렬로 접속이 된 회로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3옴과 5옴은 지금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8옴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I1분의 V1은 저항값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5옴이라는 정답이 되어서 8옴이 이 문제의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Z1의 정답은 8옴이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두 개로 결합된 어떤 회로망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자, 2의-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자, 2의-2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라는 항이 곱해져 있죠.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자, 분모 통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로 결합을 합니다. 자, 왼쪽에 1과 분모 s 플러스 2를 결합하게 되면 s 플러스 2가 그대로 남고, 자, 오른쪽에 분자 2하고 왼쪽에 있는 분모를 결합하게 되니까 s 플러스 1 이렇게 결합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s 플러스 1 괄호 s 플러스 2분의, 자, 여기 s 하나 남고 2s를 곱하게 되면 3s가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 자, 2와 2를 곱하게 되면 4라는 항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3s 플러스 4로 나와 있는 정답을 찾으시면 네, 정답은 1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RL 직렬 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역률을 구할 때 코사인 세타의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공식입니다. 직렬일 때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액턴스 XL은 바로 오메가 L이 되면서 오메가 L은 2파이 FL이 되겠죠. 자,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루트 먼저 저항값 50으로 주어졌습니다. 50제곱 플러스 괄호 2 곱하기 파이 값 3.14죠. 곱하기 F 주파수가 50Hz로 주어졌네요. 50 곱하기 L값, L값은 200ml로 주어졌습니다.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 값 전체를 제곱하게 되는 거죠. 자, 분의 저항값이니까 50입니다. 자, 역률을 퍼센트로 구하라겠죠. 곱하기 100만 한 번 더 적어주시면 퍼센트라는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이 값 결과가 62.3%의 역률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반파 종류파형의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은 순식값 2의 2m sin 오메가 t. 자, 여기서 sin 오메가 t 앞에 있는 값은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파 종류파형의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반파 종류파형의 데이터. 자, 반파 종류파형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시료값,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파고율, 그리고 파역률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데이터는 우리가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반파 종류파형의 시료값 첫 번째 2분의 최대값입니다. 2분의 최대값.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 파고율은 2가 되고요. 파역률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시료값은 바로 2분의 2m이 정답이 되겠죠. 2분의 2m. 따라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대칭 삼상교류의 상전압의 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대칭 삼상교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을 VA, VB, VC로 주어졌을 때 상전압의 모든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VA와 VB와 VC를 대칭 삼상전압에서 모두 합했을 때는 얼마가 된다? 0V가 되는 겁니다. 자, 대칭 삼상 또는 평형 삼상의 전압에서 자, VA, VB, VC는 모두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120도의 위상차로 우리가 벡터를 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VA가 여기 있고요. 자, VB가 120도로 나눠지겠죠.
자, VC가 또 120도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 바로 VB와 VC를 벡터적으로 합성을 했을 때, 자,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VA와 똑같은 크기면서 방향이 반대인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벡터의 합성은 모두 얼마가 되느냐? 0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비정연파에서 소비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비정연파의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파수를 먼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기본파에 대한 게 10T입니다. 두 번째 제2고주파 성분이 20T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 성분이 일치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소비전력 공식은 자, 사인 앞에는 모두 최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적고요. VM, IM, 코사인, 파이.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비정연파에서 소비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괄호. 자, 기본파부터 구하겠습니다. 기본파 전압, 기본파 전류가 각각 100과 20입니다. 100 곱하기 20 곱하기 코사인의 자, 위상차죠. 여기 전압의 위상은 0도예요.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60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상차는 그냥 60도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위상차는 큰 위상에서 작은 위상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0에서 마이너스 60도를 빼주면 플러스 60도로 나오겠죠. 자, 플러스 제2고주파 성분의 전압값 20, 전류는 10입니다. 자, 둘 다 모두 0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위상차도 마찬가지로 0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 되니까 그렇죠? 이건 안 적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600W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RLC 직렬회로의 공진 상태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RLC 직렬회로다 그랬으니까 임피던스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ωL 마이너스 Jω C분의 1. 자, 이 직렬회로에서 공진이 됐다 그랬습니다. 공진이라는 말은 허수부가 모두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값은 R 플러스 J로 묶으면 ωL 마이너스 ω C분의 1에서 허수부 모두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0이 됐을 때 바로 공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진이 됐다 그렇다면 임피던스 R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R만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 Z가 R이 됐을 때 바로 공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자, 저항이라는 값은 위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저항회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다? 동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류는 공급 전압에 대해서 어떤 위상차를 갖느냐? 위상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상차는 결국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상차는 0도다라는 조건이 직렬 회로 공진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